이번 시간은요, 린 UX와 포포스 모델의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린 UX는 제품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데이터가 당장 부족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가설을 잡아서 MVP 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확인하고 빨리 배포하고 또 수정하고 또 배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린 UX입니다. 그러니까 린 UX는 수시로 시장의 반응을 본다는 점이 폭포스 모델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린 UX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품의 성과가 좋지 못하더라도요,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제품의 방향을 다시 재검토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요, 포퍼스 모델은요,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과연 우리 아이템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확실하죠. 만일 제품이 실패했을 때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시간,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담이 크게 증대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이전시랑 인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주를 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린유엑스나 에자일 방법론을 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백로그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빨리 바꾸고 수정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가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큰 대기업 같은 거, 아마존, 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쿠팡, 이런 부분들, 이게 있습니다. 큰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충분한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웹 에이전시 같은 회사들이죠. 그러면 3억, 4억짜리를 외주를 줬어요. 그러면 분명히 갑의 입장에서는 RFP, 과업의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계약 기간 내로 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물어요. 몇 점 몇 프로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성공 실패,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람 입장에서도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야 되고요. 프로젝트 관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도 수행이 잘 돼야 되고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요, 프로젝트를 잘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약 기간 내에 모든 게 종료되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금액이 3억, 4억 된다고 하면 투입된 인력도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에이전시 입장에서 계약 기간을 만약에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쟁 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빨리 작업을 해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갑의 문제다, 을의 문제다, 막 이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뭐냐면 주간 보고서예요. 그러면 매주 주간 보고서를 하고 거기 주간 보고서에서는 진척률, 또 공정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매주 주간 보고를 하고 그게 근거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WBS, 워크 브레이크 다운 스트럭처라고 하는 일정 관리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 투입된 인력은 누구고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공정률, 진척률을 따지고 그런 것들이 주간 보고서에 나타나서 거기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관리를 주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절하기는 힘듭니다. 외주 관리 힘들고요. 거기는 폭포스 모델을 가야 돼요. 외주 관리에서
구축이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에자일, 리눅스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거 외주를 주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하우스인 경우는요. 그 리눅스, 그다음에 에자일 방법으로 가서 빨리 시장에 배포하고 반응을 보고 가는 거지만 아직도 우리는 외주를 주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경우는 폭포스 모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포스 모델을 이 안에서도 가설을 지난주에 잡았던 가설을 이번 주에 가설을 검증하고 이번 주에 가설 잡은 걸 가설 다시 검증하고 폭포스 모델에서 어떻게 에자일 방식으로 어떻게 혼용할 것이냐 그게 요즘에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